예를 들어 내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자가 알아챘다면 그자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져.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데미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하고 호의적이었지만 정겹기보다는 엄격해 보였다. 정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데미안의 표정에 담겨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어? 데미안이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요술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독심술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 내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꽤 정확하게 맞힐 수도 있어. 지금 상황과 상관없는 말이지만 넌 한 번쯤 내 꿈을 꾸었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관두자. 넌 똑똑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말이야. 난 가끔씩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똑똑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괜찮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이해 안 가는 게 즐거운 실험을 계속해볼까?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 한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분명 그 애는 누군가와 불편한 비밀이 있다. 대략 맞지? 나는 꿈에서처럼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다니. 심지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니.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내 말이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어. 방금 전 광장에서 너랑 헤어져서 가버린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불시에 비밀을 들켜버린 마음이 확 움츠러들었다. 나는 비밀을 더 깊숙이 삼켰다. 누구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데미안이 웃었다. 말해봐. 그의 이름이 뭔데? 나는 거의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흡족하다는 듯이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똑똑해. 우린 친구가 되겠는데? 그런데 내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머라는 녀석은 아주 나쁜 녀석이야.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난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맞아. 아주 나빠. 악마 같은 녀석이라고. 하지만 그 녀석한테 아무것도 들키면 안 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그 애를 알아? 크로모도 널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갔어.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난 그 녀석을 만나고 싶어. 그 애는 공립학교에 다니지? 응.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아무 말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걱정 마.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크로머 얘기를 조금 더 해주긴 싫겠구나. 그럴 수 없어. 그건 안 돼. 나를 좀 내버려둬. 데미안은 말없이 한동안 서 있다가 말했다. 아쉽네. 우린 실험을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너도 알겠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망치는 거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해.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그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해. 알겠지? 물론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걸? 너는 정말 모를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안다는 걸 너도 봤잖아. 너 혹시 그 녀석에게 빚이라도 진 거야?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말할 수 없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만약 내가 그 녀석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말이야? 내가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마. 한마디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난 엄청나게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그 비밀을 나한테 털어놓게 될 거야. 절대, 결코 그럴 일 없어.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내가 좋을 대로 해. 난 단지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는 거야. 설마 내가 크로머 같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난 단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뿐이야. 나는 절대로 크로머처럼 널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아. 그건 믿지? 게다가 넌 내게 빚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젠 집에 가야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며 빗속에서 외투를 단단히 여몄다. 우린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넌 그 녀석에게서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때려 죽여서라도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새로운 불안감을 느꼈다. 카인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이다. 불길함에 휩싸여서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것들에 둘러싸였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들었다. 막스 데미안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가렴. 우린 그 녀석을 해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때려 죽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간단한 게 최선인 법이거든. 크로머 녀석의 손에 놀아나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마치 1년쯤 떠돌다 돌아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크로머와의 관계에서 미래나 희망 같은 것들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비밀을 끌어안고 몸살을 앓았던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게 외로웠는지 확실히 느꼈다. 수차례 골몰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고통은 덜었겠지만 완전한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전 나는 고해를 할 뻔했다.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더 기이한 건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감이 진한 향기처럼 밀려왔다. 그 후에도 나의 불안감은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적과 무섭고 긴 대결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완벽하게 비밀스럽고도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크로모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망을 보았다. 그러나 크로모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길에서 불쑥 나타나지도 않았다. 나는 이 놀라운 자유에 얼떨떨했다. 마침내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와 우연히 마주칠 때까지도 나는 이 자유가 불안했다. 크로모는 자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훔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피해 곧바로 뒤돌아서 가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싱클레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이제 크로모가 괴롭히지 않지? 네가 한 거야? 대체 어떻게 했어?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그 녀석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 잘 됐네.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그러지 않겠지만 워낙 뻔뻔스러운 놈이라서 말이야. 그땐 그 녀석에게 막스 데미안을 떠올리라고 말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이랑 싸워서 실컷 때렸어? 아니, 난 싸우는 건 좋아하지 않아. 너랑 한 것처럼 그 녀석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녀석에게도 이로울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어. 그 녀석한테 돈을 준 건 아니고?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네가 이미 시험해 봤잖아. 나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했지만 데미안은 자리를 떠났다.
나는 예전부터 데미안에게 느꼈던 감사와 두려움, 놀라움과 불안감, 호감과 내면에서의 반항심이 뒤섞인 답답함을 느끼며 서 있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데미안을 만나서 크로모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또 카인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감사라는 감정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어린 아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데미안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때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들고 망가진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에도 이 구원의 순간이 내 소년 시절의 가장 큰 경험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구원자인 그가 기적을 이뤄내자마자 잊었다. 이미 말했듯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게 별일이 아니었다. 내가 별다르게 받아들인 점은 내가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미안이 내 비밀을 들춰낸 방법을 더 자세히 캐내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어떻게 카인에 대해서, 크로모에 대해서, 독심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호기심을 억눌렀을까?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갑자기 풀려났다. 다시 밝고 즐거운 세계로 돌아갔고 더 이상 불안한 발작과 숨이 막힐 듯한 심장 고동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의 본성은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 많은 끔찍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빨리 떨쳐내고 잊으려고 애썼다. 나의 죄와 고통의 긴 역사는 어떤 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도 빨리 내 기억에서 지워졌다. 이제는 내가 왜 나를 도와준 구원자를 빨리 잊으려 했는지 이해된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크로모의 끔찍한 속박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사력을 다해 도망쳤던 것이다.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세계로, 다시 열린 잃어버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고 평온한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정결한 좋은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으로 나는 되돌아왔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에 충분한 확신이 서고 다시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했던 일에 실행에 옮겼다. 오해를 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 앞에 열쇠가 망가지고 장난감 돈이 채워진 저금통을 내놓고 바보 같은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못된 녀석에게 시달렸는지 고백했다. 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금통과 변한 내 눈빛을 보고서 달라진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음을 느꼈다. 나는 벅찬 마음으로 귀환의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의 귀향의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갔다. 나의 고백은 되풀이 되었고 부모님은 내게 질문하며 놀라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시간 걱정으로 짓눌린 마음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멋있고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로웠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이 평온 속으로 도피에 들어갔다. 평화를 되찾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를 받는 건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았다. 나는 모범적인 소년이 되었고 예전보다 누나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을 담아 내가 좋아하던 옛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이런 일들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미안을 잊은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 고해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그 고해가 집에서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지는 않아도 더 큰 해방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옛 낙원에 매달렸다. 귀향에서 관대하게 포용되는 일에 집중했다. 데미안은 이 세계 사람이 아니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데미안은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또한 유혹자였다. 다시는 알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나쁜 세계와 나를 엮으려는 유혹이었다. 나 스스로가 이제야 겨우 아벨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도울 수는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이 표면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면적인 상황은 또 달랐다. 나는 크로머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다. 나는 세계라는 미로를 통과해 보려고 애썼지만 내게는 너무 어렵고 복잡했다. 그래서 친절한 손길 하나가 나를 구해주자마자 나는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 품으로 경건하고 아늑한 어린 시절의 보호 속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원래의 내 모습보다 더 어린 애처럼 더 의존적으로 굴었다. 혼자 걸을 힘이 없으니까 크로모에 대한 순종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맹목적일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오래되고 소중한 밝은 세계를 의존했다. 그 세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데미안에게 의지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것이다. 데미안을 택하지 않은 건 그 당시 나의 상식적인 사고에서는 데미안의 생각이 이상하고 수상쩍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두려웠다. 데미안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설득과 경고, 조롱과 풍자로 나를 자립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애썼을 것이다. 지금 난 알고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일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은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궁금증을 뿌리치지 못하고 산책길에서 아버지에게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무척 놀라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 관점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도 등장해서 여러 종파들로 전수되었고 그 종파들 중 하나는 카인 교도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적인 학설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시험과 다를 바가 없었다. 카인이 옳고 아벨이 잘못했다면 신이 오류를 범한 것이니까. 성경의 신이 올바른 유일신이 아닌 가짜 신이 되어버린다. 실제 카인 교도들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르치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교도들은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아버지는 나의 학교 친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놀랍다고, 그러나 이런 사고는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경고했다.